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자질 15번째 얘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제5 유엔본부 유치를 적극 검토하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입니다. 제1 유엔본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21일 청와대를 5월 10일부터 완전 개방해서 서울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서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운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다만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더라도 외국 귀빈을 모실 일이 있으면 공원을 개방하더라도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행사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은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정릉 경복궁의 군사구역을 해제하고 본관은 대통령 기념관으로, 비서관은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군사구역을 해제한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청와대는 구중궁궐 같은 폐쇄적인 산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선진국의 대통령 또는 총리 집무실보다 턱없이 넓은 면적이라는 이유로 해서 참여정부 때부터 이전 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사실 7만 7천 표로 알려진 청와대 규모가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연방제 국가보다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전 세계 대통령 총리 접근성도 워싱턴 DC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진은 워싱턴 DC 중심에 위치한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여기에 뭐 손을 들고 만세 부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앞에서 백악관이 워싱턴 DC 중심에 있으니까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데모 군용들이 몰려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모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거기다 백악관은 3개 건물이 연결된 실무형의 구조로 연방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영화의 소재로 자주 활용될 정도로 테러 위협이 심각한 백악관은 지하철역에 맞닿아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청와대 뒷산이 배터리였던 기지라고 할 정도로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이 영국 다우닝가 제일 중심이죠. 번화가의 영국 총리실입니다. 이 총리실은 초라하죠. 총리 집무실을 대명사로 불릴 정도입니다. 런던 도심에 볼 수 있는 4천 건물 한 동을 총리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의 건물 역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사용하여 일대를 차단하고 경호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런던의 관광 코스에 포함될 정도로 시민과 친밀감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당당합니다.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역사와 G7의 중심 국가라고 하니 더욱 의외로 당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를 총괄하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오늘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청와대를 무조건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퇴임해서 청와대를 떠나면 본관과 부속 건물을 일시 폐쇄한 후에 청와대 경내를
일반에게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면 개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나는 생각이 됩니다. 77,000평입니다. 북악산 한쪽을 전부 차지하고 있고 그 산이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청와대는 서울의 아주 중심입니다. 거기서 북한 강군이 거기에 너무 개방하면 짓게 돼 있다가 언제 갑자기 밀고 들어오면 서울은 순식간에 함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처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개방이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 언제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 해야 됩니다. 다시 바꾸고 말씀드리면 청와대는 공휴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개방한다. 그 이상은 거기에 절대 남아있어도 안 된다. 이런 걸 하고 그 다음 여기에 수부대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산악훈련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엔 일 얘기하는 중에 어떻게 연결 나오겠네요. 미안합니다. 유엔은 현재 본부가 4개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제1 유엔 본부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제2 유엔 본부는 인권과 보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하고 있는 제3 유엔 본부는 범죄와 난민 국제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는 제4 유엔 본부는 환경과 거주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거론하는 제5 유엔 본부를 말하죠. 제5 유엔 본부는 평화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의 국제적 위상에서 볼 때 한국이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일본은 너무 거짓말을 말하고 세계를 침범하고 괴롭힌 나라고 중국은 공산국가로서 너무나 압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는 크게 관여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일본과 중국도 스스로 돕게 될 겁니다. 서울 유치를. 그럴 경우 청와대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당선인이 제5 유엔 본부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유엔 서울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책도 내고 했던 분이 한 분이십니다. 성대석 한국 언론인 협회장은 전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있고 지구 면적의 3분의 1이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왜 아시아 유엔 본부가 없나 하면서 책 상당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한반도의 제5 유엔 본부를 유치할 경우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통일 기반 구축과 평화 통일의 달성과 함께 기아 속에 70년 동안 굶주렸던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결국 한국의 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제5 유엔 본부 유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기대하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뉴욕 타임스의 본사입니다. 뉴욕에 있는 세계 뉴스의 중심에 있는 뉴욕 타임스죠. 근데 뉴욕 타임스는 세 개 뉴스 본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욕 본사에 있고 하나는 영국에 있고 또 하나는 홍콩에 뉴스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홍콩이 완전히 중국에 압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기자들 출입도 거진 여러 가지 트집잡기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언론 잘 안 되니까 서울리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국제화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